하는 건데, 네, 애터미가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왠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만 성공하는 일이라면 애터미 하자고 아무에게나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분이 성공하느냐.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못 배웠더라도 또 가진 게 없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내 마음의 애터미를 바라보는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성공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성공은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5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10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20년 만에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과연 내가 얼마 만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만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빨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빨리가 얼마 만일까요? 음.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단장님은 뭘 잘해서 성공자가 되셨어요? 라고. 좀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예뻐서. 복 받으세요. 모기면에서 활동하십니다. 끈기가 있어요. 아, 끈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괜찮게 보시는 분은 다 저의 겉모습만 보시고 허당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명이랑 안 친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랑 친하면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허당인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 친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양유성 사장님이 끈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끈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운동을 끊어놓고도 3개월 끊어놓고 이틀 가다 말고 공부 좀 한다고 어학원을 끊어놓고도 하루 가고 말고 아마 체육관에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끊는 거 보고 3개월 끊고 물을 안 써요.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소비자 있으면. 근데 이제 저를 뭘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난 뭘 잘했지? 뭘 잘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꼽으라면 굳이 꼽으라면 없는데 굳이 꼽으라면 좀 웃는 거.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뭘 잘했냐면요. 제가 안 그만둔 걸 가장 잘한 거 같아요. 제가 만일에 그만둬 버렸으면 전 성공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지금 별일을 다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요, 마는 거요 이러면서 여기 붙어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애터미 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거든요. 가보자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쐐기처럼 콱 넣어놔라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분도 계시고요. 왠지 올 듯 올 듯 올 듯 나한테 희망적인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그렇죠.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고문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박강길 회장님이 한 20년 애터미 시작 처음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때서부터 해보자라고 마음먹었는데 같이 해보자, 써봐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박강길 회장님은 지금도 하신대요.
근데 그때서부터 거의 15년 이상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 인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데 안 오는 걸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너나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올게 그래놓고 안 오는 분들 보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을 안 오든 2년을 안 오든 그거 그 사람들 마음인 거고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에 내가 할 역할은 안 하면서 자꾸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 거지? 왜 안 오는 거지? 왜 안 오겠어요? 아직 모르니까 안 오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들의 그 행동 때문에 이 좋은 애터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지.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애터미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회원가입 5명도 안 했는데 저랑 똑같은 날 시작하신 분이 한 2달 만에 단상에 나와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요 판매사가 돼가지고 200만 원을 받았어요. 오늘 전 달달이 2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막 2달 됐는데 난 5명도 가입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난 저 사람 200만 원 번대는데 난 5명 하고 앉아있네. 난 미쳤네 회원가입도. 근데 회원가입 5명 한다고 그 사람이 제품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되게 상처가 됐어요. 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날 애터미를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힘을 내서 왔는데요. 그 2달 만에 마이크를 들고 자기 자랑을 하셨던 분이 다시 2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터미는 돈 안 되니까 미국계 다단계 나랑 같이 합시다.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애터미가 처음 접하는 네트워크이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3년은 제대로 해보고 나서 되느니 안 되느니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4달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애터미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데 당장 사장님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1년 뒤에 거기서 잘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뒤에 또 전화 왔어요. 그거 안 돼가지고 나 애터미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팀장 됐어요. 어우 잘하셨다고. 근데 그분이요. 중간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애터미 괜찮을 줄 알고 팀장 됐는데 팀장 돼도 뭐 아무것도 아니대요. 돈 안 되대요. 그러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능력자다. 그쵸 능력자죠. 어. 근데 그 다단계는 돈을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주고 제품을 사야 되는 다단계래요. 그러면서 저랑 하자고 하는데 전요 몇백만 원 주면 애터미도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몇백만 원어치를 사자고 할 거예요. 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애터미 또 왔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정이 돼가지고 센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센터 놀러 오래요. 나갔다 오면 지급이 하나씩 올라. 그러니까요. 괜찮네. 근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애터미에서 완벽하게 잘렸다고 소문이 났대요. 왜 잘렸냐고 물어봤더니 판매사일 때는 뭐 괜찮은데 국장님인데 센터까지 차려놓고 센터에서 다른 다단계를 홍보했대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 사람은 봐줄 만큼 봐줬는데 삼진 아웃이다. 그래가지고 애터미에 다시는 가입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하자. 그래가지고 스폰서님들이 다 도장 찍어가지고 그분이 영구 제명됐어. 아까 진짜 진업자 정도 만났어 몇 년짜리. 아니 근데 능력자가 지금 애터미 영구 제명 돼가지고 못 올리니까.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이 능력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국장 되고 센터 차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멍멍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제가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자였어요. 애터미에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렇게 능력자인 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에도 나는 묵묵하게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제대로 들으니까 어느 순간 진짜 훌륭한 파트너분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저도 애터미 안에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나하고 다르게 자꾸 변화하고 탈피를 해야 애터미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예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똑같으면 여기서 못 견뎌요. 그냥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사진 찍어서 오늘 움직인 거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러면 나 원래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근데 주름 다 나와서 싫어요. 왜 이렇게 주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거 원래 못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못해요 다. 그리고요 나이 들으면 사진 찍는 거 다 싫어해요. 그거 뭐 좋아서 사진 찍나요? 그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못했던 거를 나는 원래 못해요 하시지 마시고요. 원래 못했어도 83세 할머니도 변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83세보다는 나이 많잖아요. 아니 나이 적잖아요. 아니 83세 할머니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하루아침에 못 변해도 아우 싫어도 자꾸 해보려고 하죠 뭐.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저한테 신경질 내셨던 분이 계세요. 왜 자꾸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찍으려면 내 등어리나 찍으라고 얼굴 보여주기 싫다고 했던 분이요. 지금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사진 찍어보세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애터미 안에 버티고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냐면 애터미에서 200을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50만 원을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20만 원 벌 거면 나 사진 원래 찍는 거 싫어하니까 안 찍어도 돼요. 카톡방에 뭐 올리는 거 괜히 잘난 척하니까 싫다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20만 원 벌려고 아니고 200만 원 벌려고 아니고 최소한 2천만 원 벌려고 오신 분이라면 내가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은 능력 있는 스폰서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더라도 그 스폰서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봐도 파트너는요. 그래, 저 정도만 해도 어디야. 그리고 참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안 했던 일이라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쌓여가지고 잘하게 돼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신대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떨어뜨려 버리기를 또 하신대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게 감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 조금만 변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 혼자 떠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너무 집중하시느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근데요, 제가 되게 고무적인 게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1월 달에 왔을 때보다 사장님들 표정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때보다 얼굴은 조금 더 반짝반짝거려요. 아니, 그때는 제가 무서웠어요. 네, 네,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벌써 얼굴 표정 자체가 변화되셨잖아요. 한 단계 다시 성공으로 한 단계 간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를 오롯해서 마치고 나서 집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다른 라인에서 국장 워크숍을 한다고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번은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중간에 있는 리더들이 힘들지 않아야지. 그래도 그분들이 딱 버티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애터미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국장님들이 뭐가 힘든지 좀 알아봐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 카톡방에 쫙 올렸어요. 국장님들은 뭐가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국장님들의 대답의 3분의 2가 뭐였냐면 내 파트너의 마인드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이 영 꽝이에요. 팀장님들 마인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혜정 임페리얼님이랑 팀장님들 마인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해야 국장님들이 좀 편하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본인 소실적에 있는 본부장님들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뭐가 힘드냐고 요즘. 그런데요. 너무 놀래. 뭐냐면요. 그 본부장님들이 한결같이 국장님들의 마인드가 영 아니어가지고 미치겠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페리얼님이 단장님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페리얼님이 단장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팀장인 나는 내 판매사를 볼 때 어떠신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소비자야, 도대체. 아니, 그래도 판매사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또 판매사한테 물어보면, 일한다고 해놓고 도대체 말만 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다 필요 없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은 본인이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파트너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내 스폰서가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지는 내 스폰서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폰서님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하면 삐질까봐 아유 잘하고 계세요. 아유 훌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의 3원칙 아세요? 네. 원칙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성공이 여러분은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여러분의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엔터미에서 온 거는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입은 받아보겠다라고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치적으로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애터미 안에서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려고 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지만 전도도 이게 좀 있어야지 좀 더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성공이 이꼴 돈이다 이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오셨으면 성공의 3원칙이 있대잖아요. 성공의 3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걸 꼭 해야지만 성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성공의 3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제품에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애용. 진짜 애용하세요. 네.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는 사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지난달 석세스에서 25살 먹은 로얄 마스터 아가씨가 어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기 노하우를 얘기하면서 제품데이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만 샀는데요. 17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포인트는 30만 포인트. 어쨌든 샀어요.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줌을 띄워놓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170까지 다 보셨어요. 170만 원어치였는데 가지수는 71가지더라고요. 그거 다 보셨어요? 71가지 다 써보셨을까요? 여기 애용한다고 큰 소리를 막 치시던 그분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죽여 안 써봤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크라운 마스터잖아요. 거기 있는 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저도 주겸이 가루로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주겸이 가루로 나온 거 써보셨어요? 아니, 덩어리로. 덩어리로 나온 거 저도 써보고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크라운 마스터인 나도 몰랐어요. 이걸 사면서 알았어요. 그럼 우리 진짜 애용하고 있는 거 맞나? 아니, 여러분이 애용한다라는 건 해물림 잘 먹고 화장품 잘 바르는 거. 하면 애용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애용은요. 애터미 제품은 일단 다 써봐야 돼. 내 카테고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얘기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왜냐면 한 가지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이걸 다 써보고요. 아닌 거는 환불하고 안 쓰지만 나머지는 진짜 다 돌아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아자몰에서 안 사고 우리 동네 슈퍼에서 우유를 샀거든요. 저는 슬림바디를 아침마다 먹어요. 꼭! 왜냐? 맛있어서? 아닙니다. 맛있지는 않아요. 한 2년간 꼬박꼬박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리는지. 그런데 왜 그걸 먹냐면요. 저는 그걸 먹으면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단백질 반, 그 다음에 쉐이크 새싹 보리맛 반, 그다음 거기에 우유 160ml 정도를 넣고 보이차 1개, 유산균 5개, 견과류 1개, 그 다음에 배양기리 1스푼 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끝에 조금 남은 거는 물에 섞어서 먹거든요. 그럼 벌써 거기 몇 가지 먹는지 모르고요. 뭔 맛이 맛있어요. 그 보이차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까? 절대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보이차를 2잔을 마시거나 2개를 먹으면 속이 쓰리는 것 같아서 그 쉐이크에다 넣고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맛도 맛있거든요. 근데 2년 내내 3년 내내 막 먹는 거는요. 나한테 좋은 게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맛 중에서도요. 제가 특히나 선호하는 맛이 있거든요. 계속 그 선호하는 맛을 한 달간 먹다 보면 어느 날은 단호박 맛이 먹고 싶기도 해요. 그때 하나. 그다음 또 계속 그걸 먹다 보면 어느 날은 초코 맛이 먹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유를 계속 애터미에서 안 사 먹고 슈퍼에서 샀거든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성경 통독을 해요. 6시 반에.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눈을 붙일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애용하라고 말할 건데 그러면서 아자몰에 가서 멸균 우유를 막 지켜가지고요. 저희 딸은 200ml에 타먹거든요. 그래서 200ml짜리. 그 다음에 저는 160ml에 타먹어서 190짜리 소화가 잘 되는 거 2박스씩 탔거든요. 아니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우유도 아자몰에서 타먹는다. 진짜 제대로 애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 성공자 되신다면서요. 근데 3원칙인 1원칙도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성공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씩 차곡차곡 바꿔가면 되겠고요. 내가 그래도 판매사 이상이고 애터미에서 제대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은
제대로 제품을 쓰시라 이거예요. 애용이 화장품만 잘 쓴다고 애용이거나 해모임만 잘 먹는다고 애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가 있는지, 작은 거 하나라도 애터미 걸 쓰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시켰어요.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시키세요. 아까 양유성 사장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시는데요. 승질이 급하면 못 시켜요. 이거를요, 시켜놓으면 잘 안 넘어가요. 뺑글뺑글 돌고 있거든요. 그건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이걸 뺑글뺑글 도는 걸 지나가지고 시키면 갑자기 품절이라고 떠요. 네. 근데 뻥일 때도 있어요. 오류가 날 때도 있어요. 전산상.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면 오류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이번에 7분 동안 아예 그게 마비가 돼가지고 전산을 껐다가 다 시켰대요. 그리고 또 뺑글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결제를 누르면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그런데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5세트를 시켜가지고 스폰서님이 못 시켰대요. 1인당 5세트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혜정 임페리얼님, 저는 오늘 부산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소연 본부장님한테 이혜정 임페리얼님 드리라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뺑글뺑글 돌아가도요. 막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리고요. 잘 안 되면 휴대폰을 좀 이렇게 높게 좀 높게 들고 계시고요. 요 센터에서 다 뭉쳐서 하잖아요.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밖에 나가서 들고 계시고 다른 분은 옥상에 가서 들고 계시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또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막 급해가지고 내가 계속 뒤로 가기 하다 보면 아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셔라. 그래서 저희 판가방가에는 굉장히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시킨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데 끝나고 나서 3월 22일 날 나온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난리를 쳐가지고 15일 날 수요일 날 나오는 건데요. 하루에 10,000세트 정도가 나올 거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건가 봐요. 그러면 한정 수량을 두고 먼저 오는 선착순 순으로. 근데 저번 때처럼 5세트 이건 안 되고요. 1인당 2박스, 3박스가 한정이 될 거래요. 그때 시키세요. 차곡차곡. 앞으로는 라이브 쇼가 나오면 긴장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또 뺑글뺑글 돌아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혹시 진짜 품절인가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고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자녀분한테도 이것 좀 시켜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애용이란 지금 보니까 애터미 화장품을 제대로 애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화장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냐면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요. 1년이 돼도 얼굴이 안 바뀌는 분이 계세요. 자기 얼굴도 안 바뀌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좋으니까 써라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예뻐지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만 애터미에선 성공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애용하시라 이거예요. 내 화장대에 화장품이 애터미께 쫙 놓여 있다. 이게 애용이 아니에요. 앱솔루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 감기가 싫다. 이 정도는 돼야 애용이죠. 그다음에 막 아침에 해모임이 짜먹고 싶어서 새벽같이 눈이 떠진다. 이 정도는 돼야 애용이죠. 내 주머니에 애터미 제품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이것도 애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제 인터넷 재판매 금지위원회에서 본사에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 좋아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어머, 여기 너무 착해. 아니, 교육들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분이 식전에 먹어야 돼요? 식후에 먹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먹으려면 들고 댕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에나 내 주머니에나 애터미 제품이 뭐라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내가 애터미 제품에 미친 걸 보여줘야 아, 제품은 좋구나 라고 쓰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분이 세미나 들을 때 로얄 리더스 이상은 군인 토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애터미에서 아직도 300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지만 가구 수로는 100만 가구도 안 된대요. 솔직히 말해서 아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주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일이 될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 가서 애터미 얘기하니까 딴 데서 썼는데 그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쓸 데를 찾는데 마침 당신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 되죠. 근데 꼭 이래요. 내가 좀 알려보려고 하니까 쟤도 회원가입 다 되어 있다고 하더만 알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애텀이라는 얘기를 주워 들으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나이 몇 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은 뭐예요? 뭐 물가에서 한단 말이야. 애터미 이름만 들어봐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진짜 알잖아요. 진짜 알면 애터미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100% 듣고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회원가입 돼 있다고 하는 사람 어디 보자 한번 해보세요. 없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100% 듣지 마시라고요. 다른 거는 크게 의심도 잘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이렇게 100% 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알릴 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여기 왔다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죠. 네. 우즈베키스탄 다녀온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네. 와, 진짜 감사가 넘쳐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오늘 이제 왔건, 판매사인데 일 더럽게 안 되던 감사해야 돼. 진짜 제가 해외만 나가면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함을 느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모아다 놨는지 몰라요. 연세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중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막 손자, 손녀가 10명이래요. 와, 막, 오, 막 그랬거든요. 나이 제일 많아 보이시는 분, 주름 많은 분한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43살인데. 거긴요, 추울 때는 영하 40, 더울 때는 영상 50도.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땅이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되게 많아요. 제가 호텔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권을 줘야 돼요. 줬더니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고 이제 통역이 저희 파트너가 얘기하니까 나이가 아닌데 맞다고. 몇 살처럼 보이냐고 그랬더니 30살처럼 보인다. 대박.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25살처럼 보인다. 그래, 나 맞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에러미! 그 남자 2명 거기서 바로 회원가입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애터미 제대로 잘하면 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동남아가 되건 유럽이 되건요. BTS, K-뷰티, K-문화, 뭐 K-방송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한국에 있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해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만 살기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고. 환장을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안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애터미 제품, 좋은 제품을 쓰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애터미 제품 써보고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드라이를 하는데요. 드라이 몇 분 해요? 1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한 시간이 됐는데도 드라이를 안 끝내요. 그래서 파트너가 아이 도대체 왜 안 끝나냐고 빨리 끝내달라고 세미나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부드러워가지고 계속 만지고 있대요. 애터미 샴푸하고요. 인텐시브 그거 있잖아요. 완전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머리를 탈색을 해도 저희 걸 쓰고 나면 부드러워요. 그런데 거기는 물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국은 물도 좋아요. 제품도 좋아요. 그니까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잘 쓰시고요.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세요. 외국 나가려면 비행기 값도 비싸고요. 말도 안 돼요. 장애인이 달리 장애인이 아니에요.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하면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장애인이거든요. 글로벌 사업 한다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국에서 먼저 제대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고 나서 글로벌을 가야지 하는 거지. 글로벌 간다고 여러분 생각처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고요. 돈을 다 뜯겼다가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한국에서 내가 내 조직을 키우는 걸 먼저 하셔라. 아셨죠? 네. 아직도 올 사람 무궁무진하다. 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중산층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고 오, 네, 터미 함께 이럴까요? 다 째려보고 안 해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내가 30번을 얘기하고 100번을 얘기하다 보면 알아듣고 나와가지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이 됐어요. 제가 알아서 배워서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으면서 가서 왜 얘기를 안 하냐고. 2번 하고 안 하고.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양치질 안 해요.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탈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와 가서 얘기하시라고.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엄청 좋은데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얼굴은 기미가 더 삽질이 있으면서 애터미 하는 거 좋아요. 너는 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애용을 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여기 뷰티케어 아카데미 들어보신 분. 4월에 시작한대요. 꼭 들으세요. 네.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 우리는 앱솔루트가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교수님들은 왜 앱솔루트가 좋은지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해가지고 진짜 대박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관왕 받았잖아요. 앱솔루트 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중에 사관왕을 받은 화장품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앱솔루트 알릴 때 덜덜덜덜 떨면서 쪽팔리게 알리실 거예요. 내 얼굴 반짝반짝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자신 있게. 4월 달부터 광고 나오는 거 아시죠? 네. 4월 달부터 광고 나온대요. 네, TV가.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왔다리 갔다리 거리다 보면 그 중간에 앱솔루트 광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알리셔도 되고요. 나부터 이뻐지자. 여자는 딱 2부류로 나눠요. 아세요? 이쁜 여자. 그 다음에 아니, 여자. 그렇죠.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가 아니고요. 이쁜 여자, 게으른 여자. 여자는 딱 2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 게으르고 가끔은 다 이뻐져요. 아니, 진짜라는 거요.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가 아니고 이쁜 여자, 게으른 여자. 그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안 이쁜 생각이 들면 내가 게으른 거예요. 아니 피부만 반짝거려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다 처져요. 그런데 누구는 반짝반짝하고 누구는 안 반짝반짝거려요.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여자가 이쁘죠 뭐.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이쁜 여자는 게으른 여자인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자, 부지런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 뭔가요? 성공의 원칙.
세미나. 세미나.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대답들은 잘하는데. 대답은 엄청 잘하시는데. 먹고 싶다. 뭐, 누구세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더니. 줌에서 들으시는 분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사가지고요. 여기 낱개 15개 가져왔거든요.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일 귀한 거. 고맙습니다. 확보하는 거. 아니, 제가 여기 끝나고 광주를 또 가야 돼요. 근데 차에 한 바퀴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일단 이따가 끝나고 나서 타서 드시고 물 있는 분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드셔도 돼요. 막 움직이셔도 되고요. 떠들어도 돼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막 떠들면 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졸리면 졸으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세미나. 제 산하에서 3개월 만에 오도 판매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대박이죠? 네. 이분이 최고였어요. 제일 빨랐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세미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미나가 자기는 안 가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매번 가지 않았거든요. 이분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해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자기가 컨택하는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품 쓰는 걸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만에 오토 되죠. 계속 오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간간히 오시면 안 되고요. 매번 빠지지 않고 오셔야 돼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 강조하는 거 제일 첫 번째는 세미나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애터미에서 가장 잘했던 건 안 그만둔 거다. 근데 있잖아요. 저를 안 그만두게 만든 거는 이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세미나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잘난 파트너님들은 스폰서한테 화도 잘 내요. 저한테 화도 확 내면서 세미나 얘기하지 말고 근데 쫓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홍단장님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홍단장님이 갑자기 그다음에는 조용히 하더라고요. 근데 홍단장님하고의 관계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분 진짜 대단한 게요. 한 5년이 지났는데 1개월 되고 나서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오더하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만에 오토 판매사 대놓고 5년이 지났는데도 오토 판매사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알이 튀어 나올 만큼 세미나 좀 얘기하지 말라니까.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죠. 뭐 싫어하니까. 그랬는데 5년 됐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오토 판매사야. 근데 난 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세미나 전에 오는 법을 못 봤어.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가는 걸 못 봤어요. 무조건 중간에 가고 늦게 와요.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5년쯤 됐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폰서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세미나의 중요성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왜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5년 동안까지 세미나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들 컨택은 잘해서 제품은 나가니까 오토 판매사 정도는 돼요. 그런데 자기도 세미나를 안 왔다가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자기 파트너는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번 빠지면요, 파트너는 10번 빠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5년이 지났는데 세미나의 중요성을 말해달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익숙해져가지고 세미나를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만뒀어요. 하다가. 이렇게 잘난 사람. 전요,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터미를 진짜 내가 부자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에게 지금 나의 경제 상태를 물려주지 않고 훨씬 훌륭한 경제 상태를 물려주고 싶으신 분은 내 잘난 거 못난 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 세미나에 안 빠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잘난 박사님이 오더라도요. 애터미 화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하다가 그만둬. 아무리 물건을 한 달에 1,000만 원어치 잘 파는 사람이 오더라도요. 1,000만 원어치 팔아도 우리는 월급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지. 그리고 내가 앉아있으면서 내 파트너와 같이 앉아있으면서 같이 바뀌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진짜 시스템 소득을 받는 거예요. 물건 1,000만 원어치 갖다 전달하는 건 시스템 소득 아닙니다. 방판. 근데 아모레는 방판 소득이라도 있지. 애터미는 방판 소득 없어요. 방판을 하나 할수록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갖다 주려면. 차비 들잖아요. 내 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기가 겨우 꼴랑 한 개 100만 포인트 올리는 걸 가지고 아주 스폰서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대. 내가 올리는 포인트 네가 다 가져가잖냐. 근데 희한해요. 나한테 만만한 스폰서한테만 그래. 그럴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이토부 임페리얼님한테 가서 그러세요. 내가 받아가는데 왜 여기 안 오냐고. 왜 제일 많이 받아가는 이토부 임페리얼님한테는 말 못하고 빡 하면 국장님, 본부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폰서님 중에 어제 강의하셨던 김성신 그럼 그분 파트너가 한번 그러더래요. 내가 올린 포인트 차이 당신 다 가져가잖아. 그리고 그걸로 센터피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센터피 나한테 얼마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강의하다 말고 그 본사 강의였거든요. 그 강의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밖에 못 나는데 왜 나? 진짜 세미나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스폰서는 네, 바로 위에 이 스폰서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올리는 그 100만 포인트 그분한테 그렇게 많은 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갑질하지 마시라고. 진짜예요. 아니 스폰서들도 파트너한테 갑질하면 안 되죠. 우리 뭐 스폰서가 뭐 잘나서 스폰서가 된 게 아니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스폰서가 된 건데 아직 잘 모르는 파트너분들은 내 스폰서가 내가 올린 거 다 먹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폰서한테 그 얘기하면 여러분 파트너는 나중에 몇 명 올 것 같아요? 자기 파트너 1,000만 명 올 것 같은 분은 내 스폰서 한 명한테 그 얘기하면요. 1,000만 명한테 들어야 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밑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갑질하는 거지. 내가 갑질하는 게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안 되니까요. 안 봐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거든요. 세미나 얘기하다가 어찌 갑질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애터미는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미나랑 한 번도 안 빠지면 부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못 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전업하시는 분은 모든 세미나를 참여해라. 그리고 부업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세미나 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때 참여하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전업은 다 참여해.
부업은 이때 참여해. 그럼 전업자가 빠를까요? 부업자가 빠를까요? 그렇죠. 빠르고 누구의 차이인 건데 전업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전업하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부업은 해야 되잖아요. 이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건데 전업이건 부업이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세미나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세미나도 이왕이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더 참여하실 생각을 하셔라. 어제 원데이 오신 분들 제가 봤거든요.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아니, 못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손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손 들은 분들한테 여쭤보려고. 온라인 세미나가 훨씬 더 동기부여 받으세요? 오프라인 세미나가 동기부여 받으세요? 현장에. 오프라인요. 그렇죠. 현장이 확실히 다르죠. 네. 제가 아까 안 그만둘 수 있었던 건 세미나를 안 빠졌기 때문이고요. 그 세미나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다시 열정 받아오고, 다시 열정 받아오고, 다시 열정 받아오고. 그러니까 안 그만뒀던 거예요. 온라인 세미나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업을 하더라도 오프라인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언제는 가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그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빠지는 사람은 솔직히 부업자도 아니에요. 애터미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하는 석세스 세미나를 안 오면서 사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애터미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석세스 아카데미는 전업이 되든 부업이 되든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안 오는 분은 아직도 애터미를 그냥 알아보는, 자, 본인 생각에는 내가 5년을 했다고 마음 먹지만 매달 석세스 세미나에 안 오는 분은 아직도 소비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업자가 되고 애터미에서 돈이 되고 싶으신 분은 석세스 세미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전업이 되건 부업이 되건. 그리고 부업자는 나만의 세미나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때는 꼭 참여하셔야 되고요. 전업자는 당연하게 우리 일의 90%,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네. 90%가 세미나라고. 네. 나머지 10%는 다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나는 기억나요. 2달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오늘은 이 10% 중에 5%만 알려줄게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하세요. 네. 뭐냐면요. 뭐예요? 미팅. 그렇죠. 미팅 참. 세미나는요.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하시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는요. 이런 거예요. 일을 하다가 열정이 빠져있는 나에게 열정을 올려주는 일을 하거나 애터미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애터미를 하면 왠지 돈이 될 것 같고 성공자가 될 것 같은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게 세미나예요. 맞나요? 네. 그런데 미팅은 그럼 뭐냐? 세미나만 가면 성공한다면 왜 미팅은 참여하라고 하느냐? 근데 내가 애터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석세스 아카데미나 원데이는 시간 관계상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명단 작성은 이렇게 하고요. 그걸 세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방법을 쓰세요라고 말해주는 건 이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 센터에 나오는 게 와가지고 상담하고 미팅하면서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배워가기도 하고 둘이 얘기하는 과정 중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머릿속 안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의 미팅이 중요하지만 참석하셔야 돼요. 중요해서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스폰서의 미팅하고 본사 세미나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럴 때는 본사 세미나 걸 하셔야 돼요. 스폰서도 2명 스폰서가 계획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상위 스폰서한테 가서 붙으셔야 돼요.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미팅 참석은요, 어쩌면 방법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까 이 잘난 분이 혼자 그렇게 오토 판매사를 몇 년 동안 하고 3개월 안에 판매사가 됐지만 이분은요, 팀워크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판매사만 하다가 끝났어요. 판매사만 하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나와도 거의 뭐 한 300? 그리고 내 밑에 완벽한 사업자가 없으면 그 300이 온전한 시스템 소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온전한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나처럼 그만두지 않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세미나에 같이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세미나에서 A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안 간 사람은 뭘 다 A야. B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안 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C로 바뀌고요. 점점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다 딴소리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 A라는 걸 들었잖아요. 물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같이 A라는 걸 들으면요.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세미나 안 간 사람은 자꾸 뻘소리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뻘소리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란 쓰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누워 있다가도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꾸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성공자가 되고 나서는 그땐 좀 쉬어도 돼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애터미 안에 있으면서 돈 안 돼, 돈 안 돼, 돈 안 돼, 그리고 진정거리면서 있을래요. 똑같이 20년, 30년 애터미 안에 있더라도 5년 만에 성공 끝내놓고 나머지 15년 동안은 룰루랄라 하면서 파트너들 밥 사주고 그 안에 계실래요. 그죠? 후자가 낫겠죠. 네. 그러려면 이거 잘해야 된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 10% 중에 5%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그만뒀어요. 애터미를. 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은 많은지. 아니, 뭐, 그래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성공자가 되죠. 근데 그분은 박한길 회장님을 막 욕을 해요. 왜냐 그랬더니요. 3년 동안 세미나 안 빠지고 오면 성공자 된다고 했는데 나는 5년 동안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성공자 안 됐다고.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님 사기꾼이라고. 근데 박한길 회장님이요. 3년 동안 세미나 빨고 빠지지 말고 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왜? 시스템 참여가 세미나에 오는 거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미친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미친 사람의 특징. 아무나 웃는다. 맞아. 아무 데나 웃는다. 또 아무 집이나 들어간다. 아무 집에나 들어간다. 또 아무나 말고. 아무 말한다. 아무 말이나 한다. 그리고 또 상처 안 받는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하냐고. 세미나 오라는 것만 왜 듣냐고. 여러분, 내가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는 듣고 알리는 걸 하셔야 돼요. 알리는 것만 하면 절대 성공자 못해요. 근데 듣는 거를 90%를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서 이거 5% 알리는 것만 알리면요. 성공자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원가입 몇 명 시켰다고요? 5명. 누구예요? 회원가입 저요. 5명 시켰다는 분이 나를 뭘로 보고 다
나 지금 저 80명 시켰거든요. 여기도 5명 나왔어. 아, 아까 제가 2달 만에, 아우, 교육 너무 잘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몇 명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유, 사랑, 맞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80명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럼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80명 회원가입 시켰다. 많이 한 거 아니거든. 근데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조그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80명한테 가서 알리지 않았다면, 물론 알리기는 100명한테 더 알렸겠죠. 회원가입 한 사람이 80명이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면, 제 하위에 지금 러시아에 국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2월 하반기 짧잖아요. 제 산하에서 필리핀에서 국장님이 나왔어요. 이미 필리핀에는 본부장님이 계세요. 제 산하에서. 그리고 여기 홍윤근 본부장님, 한미영 국장님 파트너의 네, 단테. 와, 그분 진짜 대단해요. 그분 꼭 살려야 돼요. 근데 저희 미팅에 들어왔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세미나 갈 때마다 오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 살려놓으면요, 대박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80명을 회원가입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는 거예요. 교육만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내 것만 쓰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애터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예요. 모르니까 딴 데 가서 가입할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거 무조건 제대로 규칙적으로 제대로 잘 듣고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말해야 되잖아요. 나 애터미 한다? 써봐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요. 진짜 맛있는 누룽지탕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로 오는 분들한테마다 누룽지탕 좋아하세요? 이러고 물어보면 싫다 그러면 딴 집 가고 좋다 그러면 그 집 가거든요. 근데요. 막 전복도 들어있고 별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가격도 싸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룽지탕이 너무 맛있어서 누룽지탕 먹으러 갈래요, 국장님? 이러고 물어봤는데 이 국장님이 싫어요. 누룽지탕 안 좋아해요. 그럼 제가 상처받아야 될까요? 왜 그거 웃으세요? 근데 내가 애터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애터미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아, 힘이 빡빡 나요. 왠지 마약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이거 드셔보실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니요, 싫은데요. 그럼 그때는 왜 상처받으세요? 누룽지탕 먹자 그랬을 때는 안 먹는다 그러면 상처 안 받는다며요. 근데 애터미 얘기하면 왜 상처받으세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 사람이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 쓰든 안 쓰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중요치를 두지 말고 하는 일을 먼저 해보라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아셨죠? 네.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요? 아, 원래 줌 미팅을 1시간 이상 하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고요. 1시간 반이 되면 뚜껑이 열렸다가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제가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원칙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이걸 제대로 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3원칙입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봐보세요. 이걸 했다, 안 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3개월 빡세게 하고 3개월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 3년은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럼 나머지 인생이 진짜 편할 거고요. 저 이번에 일요일 날 저희 친정 아빠가 반가반가 센터에 오셨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간증하셨거든요. 간암 말기여가지고 살이 20kg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11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병원에 막 입원했을 때 저희 센터의 이경숙 본부장님께서 저희 아빠한테 해모임을 병원으로 갖다 드렸고 병실에 해모임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드셨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너무 힘이 드시니까 해모임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드시기 시작하셨고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 안 된다고 했어요. 항암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해모임을 계속 약도 좋은 거였겠죠.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난 거였겠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해모임의 영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암덩어리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수술을 하셨고 수술하시고 나서 8차까지 항암을 하자고 했는데 4차까지밖에 안 했는데 수치가 너무 좋아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고 그로부터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흘렀어요. 11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셔서 아빠가 해모임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간암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7명이었고 그중에서 내 상태가 제일 힘들었었다. 간암 말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7명 중에 4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3분만 남았다. 그런데 나머지 2분은 예나 지금이나 상태가 똑같다. 나만 호전이 되었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해모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우리 딸이 나한테 300만 원씩 생활비를 매달 주고 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요. 제가 300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카드도 만들어 드리고 애터미 제품도 다 드려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못 갖다 드릴 때도 있잖아요. 화장품이 떨어지면 절대 안 사세요. 근데 해모임이 떨어지시면 본인도 많이 못 사세요. 본인이 느껴보고 좋은 줄 아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직접 나와서 얘기까지 하셨는데 간암 말기 환자였잖아요. 간암 환자들, 암 환자들은 잘 못 드셔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항암 치료할 때. 저희 아빠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살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누가 뭐래도 진짜 저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심을 속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한테 좋으니까 쓰세요라고 말 못할 거예요. 우리가 써보고 진짜 좋다고 느끼니까 다른 분한테 쓰라고 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어차피 집에서 써야 되는 생필품 알려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안 해야 될 이유 있을까요? 겨우 2달 해놓고 힘들다고 그만둬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릴 수 있고 저는 지금 8년째 드리고 있고 온 식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는 오늘 부산 가고 저희 딸은 내일 울산 가고 각각의 식구들이 다른 나라에서 줌 미팅을 하고 있고 또 만나면 만나서 신나서 저희끼리 놀러 다니고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제가 아는 직업 중에는 애터미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욕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의 연봉을 받는데요. 2년 전쯤인가 연봉이 올라가지고 2억 1천이에요. 저는 작년에 받은 금액이 애터미에서 7억 2,3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만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달달이 계속 올해 세금을 대비해서 미리 몇 천만 원을 내놨기 때문에 요번 5월 달에는 그 몇 천만 원 낸 것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은 1억 벌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1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진짜 행복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봉이 2억 1천쯤 되는데 저는 대통령 연봉의 3배가 넘는데 요거는 훨씬 넘어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애터미에서 부자 돼가지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 주는 기쁨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계를 쳐다보면서